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현재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기 대선에 대한 지역에서의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권 잠룡들의 발걸음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까지 이 수도권 단체장들 모두가 대권 주자로 거론되면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사실상 대권 경쟁에 돌입했다는 분석까지 또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한동식 기호일보 편집국장과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뉴스, 물론 지역 뉴스가 잘 보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만은 뭐 탄핵 전국이니만큼 저희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또 단체장들의 모습을 연관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벚꽃 대선이냐, 장미 대선이냐, 뭐 이런 말들까지 분분합니다. 언론이 좀 앞서가는 경향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습니다. 두 분은 조기 대선 관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우리 다들 알고 계시지만 군 수뇌부 내란에 가담했던 군 수뇌부에 대한 검경의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변론도 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 이 과정을 보면은 뭐 인용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게 3월 중에는 늦어도 3월 중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인용이든 아니면 기각이든. 그런데 이제 현재 이 상황들을 보면요, 인용 쪽으로 가닥이 많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의 그 사건 이 인용 결정 이렇게 보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63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는데요. 지금 우리 그 국회 의결이 지난해 12월 14일 의결됐는데요. 현재 한 60일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달 또는 늦어도 3월 중에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판단이 나오더라도요. 탄핵 결정이 나오더라도 60일 정도의 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은 5월 중 대선, 탄핵이 인용된다면 5월 중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벚꽃 대선보다는 장미 대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한 국장님 의견과 거의 비슷합니다. 시정적으로 헌재 판결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 문제는 언제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지금 3월 말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결심이 2월 말이기 때문에 이르면 3월 중순, 관례적으로는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3월 말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 과연 벚꽃 대선이냐, 장미 대선이냐. 벚꽃이 피는 게 이제 4월 초니까, 그리고 장미가 피는 게 또 5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벚꽃이 피고 벚꽃이 지고 장미가 피기 전인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는 앞서 그 전 2개월 전쯤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이런 분위기인 탓에 저는 아마 설 연휴 전후였던 것 같은데 수도권 새 단체장들을 향한 대선 어떤 출마와 관련된 보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도 일단 유정복 인천시장에 관련된 보도가 있었고요. 뭐 분권형 개헌론 얘기까지 나오면서 관심을 더 키웠는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지금 인천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의 경기, 서울 그리고 인천. 근데 경기의 김동연 지사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나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탄핵이 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에 계신 분들은 유정복 시장이 과연 대선에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유정복 시장 만날 때마다 그런 부분들, 자리가 있을 때마다 대선에 나가실 계획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항상 오가는 답은 뭐 선문답이 오가곤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그 순방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래도 기자들 입장에서는 대선 출마 관심이 없을 수 없는데요. 이 질문이 있었는데 분명하게 얘기는 공식적으로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좀 잘라 말했지만 여운을 아예 끝낸 건 아니고요. 본인은 그동안 정치 행보나 이 국가 지역이 필요로 하면 뛰어들었다. 이렇게 좀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만들어지고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뭐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유정복 시장이 대선 준비를 위한 이 준비는 어느 정도 마쳤다. 이런 얘기 들리기도 합니다. 예. 일단 뭐 유정복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뭐 하여튼 보도들이 계속 붙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여론조사를 앞서 실시했던 일부 매체들의 관련 보도들도 있었고 예. 지금 서울 오세훈 시장 얘기도 좀 해볼까요?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죠? 네, 오세훈 시장 뭐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뭐 양자 대결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권 내에서 유력 대권 주자라고 꼽힐 수 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의 강점, 아무래도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바로 서울시의 또 시장을 하고 했다는 점, 또 그게 사선이 나지 않았었습니까? 뭐 물론 집권 일기에 무상급식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고 다시 보궐선거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장 그리고 또 광역단체장을 사회화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만큼 인지도 측면에서는 오 시장이 타회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 시장 안티 비토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도층 외연 확장에 있어서 상당한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국회의원 당선은 단 한 번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나서 서울시장을 그만두고 나서 또 10년이라는 또 공백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 무대에서 활동이 좀 빈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가 50%인 당내 경선에서 과연 당협위원장,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그리고 또 강성 팬덤층이 없다는 점이 오 시장의 약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 국장님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처럼 상당히 스마트하고 이제 어떤 일이든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권 내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헌 문제를 나서서 지적했고요. 그리고 또 탄핵 찬성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 또 정권 재창출 역할론을 펼치면서 이 합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선명하게 내놓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하게 좀 전에 이제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고정 지지층이 없다는 점, 이 팬덤 정치 이 분위기 속에서 상당히 좀 그 부분 약점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좀 여론조사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 전국적인 확장성이 진짜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생각 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리고 또 보이지는 모습과 말씀하시는 부분 있지만 이 선명성, 보다 강력한 어떤 선명성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점을 보완하면서 앞으로 이 대권 주자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런 대책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좀 행보가 지금 다르게 보는 언론도 있는 것 같고 또 덧붙여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또 홍준표 대구시장 많은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덧붙여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뭐 지금 젊은 나이에 케네디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지금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소속 정당도 아니고 보수를 표방하는 군소 정당으로서 뭐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뭐 세레머니 이벤트 정도라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말씀하셨는데요. 뭐 홍준표 시장 홍카콜라 뭐 시원하게 지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수도권 단체장들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오세훈, 뭐 유정복, 김동연 지사까지
현직 광역 단체장이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여권 내 단체장들이죠. 뭐 오세훈, 유정복 시장, 좀 지금 신중한 입장 스탠스를 보인다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당연하고도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현직 대통령인 상황입니다. 또 여권 내의 주자로서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파면당한 상태도 아닌데 뭐 출마 선언이라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수층의 고정 지지자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런 신중한 스탠스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조기 대선이 점점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유사시에는 또 등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몸집을 키우거나 아니면 이제 군부를 때우는 수준이다. 여건이 되면은 바로 이제 도전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도 뭐 일단 입장은 비슷합니다. 현직 단체장이고. 하지만 야당 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목전에 와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지금 김동연 지사의 경우는 그동안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해서 발언의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신중한 모습에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애둘러서라도 이렇게 사법 리스크에서 만약에 2심에서도 유죄 나올 경우에는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 과연 최종 주자로서 뛸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은 앞서 오세훈 그리고 유정복 시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 국장님께서는 유동적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 상황들은 다 비슷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특히나 근데 그 어찌됐든 김동연 지사의 행보가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발언 수위도 상당히 좀 높고요. 그리고 이미 그 들리는 얘기로는 그 선거 대선을 염두에 둔 판을 이미 짜고 있고 이에 맞춰서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번에 이 판이 열리게 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은 신중 모드로 이제 가고 있지만 이 판이 열리면 결국은 우후죽순처럼 나오지 않겠느냐. 뭐 지난번에 홍준표 대구시장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나가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치하는 분들 특히 이 그 대권을 염두에 둔 분들 이 판이 열리면 당연히 나갈 거고요. 어찌됐든 이 그 탄핵이 인용된다고 했을 때 뭐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요. 인용된다고 했을 때 주어진 시간이 단 60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신중한 그 행보를 보이지만 이 안에서는 상당히 지금 그 발빠른 이런 움직임들이 그 되고 있고요. 또 만약에 3월 또는 뭐 앞당겨서 2월 달에 탄핵이 인용된다 할 때 그때부터 스타트를 해도 6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진용은 갖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단체장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니까 단체장들의 어떤 뭐 인사권에 대해서도 인사집행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또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인천시의 정무직 인사를 두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는데 뭐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을 넘어서 뭐 극우적 인사가 아니냐. 이것도 이제 관련된 비판으로 봐야 되나요? 지금 인천시 인사 최근에 그 가장 뭐 중요하게는 정무직 인사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정무직 인사 그 지난번에 이제 어떻든 그 행정 조직 안정 그리고 이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이 정무 라인을 이제 대폭 교체했습니다. 전원 다 교체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박병일 정책수석 그리고 박병철 문화복지수석 그리고 조호상 정무수석 그리고 백종환 홍보수석 서준석 시민사회수석을 이제 교체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 놓고 이게 지금 또 대권 도전을 위한 판짝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극우 인사가 들어오지 않느냐 아마 극우 인사를 지금 겨냥하신 분이 지석규 정무수석을 지목하는 것 같습니다. 지석규 정무수석이 이전에 유정복 시장과 극우 유튜브에 출연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 지석규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떤 극좌에 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 그 80년대 사로맹 거의 그 당시에 운동권 내에서도 거의 극좌에 속했던
그쪽에 계셨던 분인데 그 이후에 뭐 이분의 정치적 이 행보를 보면 뭐 극우 인사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그 동안에 그 이명박 그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그 원희룡 그 제주지사라든가 그리고 손학규 경기지사라든가 그리고 또 김문수 경기지사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제 그 정책적인 어떤 그 이런 부분을 많이 그 내놨던 부분이라서 아마 이 지석규 수석 같은 경우는 그 유 시장이 임명했던 부분도 아마 그런 정책적인 어떤 대안들 이런 걸 만드는 거에 좀 상당히 좀 의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번에 그 문화수석 역시도 이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이분도 문화적인 전문성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그 정무 라인에 대한 부분들 너무 이렇게 좀 그 돌려막기 회전문 뭐 이렇게 그 인사라고 하는데 좀 이 부분에 좀 신선하지 않았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도현 교수님도 뭐 지금 우리가 주제로 잡은 단체장들의 조기 대선과 관련된 어떤 연관 뭐 이렇게 같이 뭐 공감 가는 시선이세요? 저는 조금 국장님 의견이 좀 다른데요. 뭐 신선한 인사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대선 준비를 위한 초석을 닦는 그리고 또 자신의 뭐 정책적인 걸 집중하거나 자신의 이제 어떤 측근 세력을 공고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겠지만 특히 앞서 말씀하셨던 지석규 정무수석에 대한 인사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물론 뭐 극좌였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쨌거나 고성국 TV의 보수 유튜브로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우파 평론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세간의 뭐 이런 평가, 뭐 보수 평론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유 시장께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 시장 상당히 신중하고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과 같은 대치 정국에서는 그런 성격이 오히려 대선 가도에서는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입지도 상당히 좀 줄어드는 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더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런 선택 단기적으로는 뭐 이미지 지지율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뭐 전략적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자신의 뭐 스텝 참모가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을 이제 보수 지지층들에게 그리고 콘크리트 국민의힘 지지층들에게 어필해서 스스로 자신의 보수 정체성을 갖춰 나가는 방법으로 입지를 확보했어야 하는 게 오히려 더 정석이 아니었나. 저는 이번 유정복 시장의 인사는 부정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지역에서 관련 보도들이 잇따라 나와서 두 분의 좀 해석을 좀 들어봤고 저희가 이제 단체장들 위주 시각에서 일단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외에 거론되는 정치인들 내지는 부분이 좀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또 관련 이야기를 통해서 좀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이제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에 행정 경험이 많잖아요. 물론 정치 경험도 많고 또 이번에 보면 출생 정책에 대한 국가 정책을 상대로 한 인천형 출생 정책의 어떤 확대도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 지금 조기 대선이라든가 대선 출마에 대한 이게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유 시장의 경험이 좀 장단점이 어떻게 이어질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유정복 시장 대선 나가기 제가 볼 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일단은 유 시장 개인의 생각이나 그 주변 측근들이 말씀하시는 대권 도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도 유정복 시장이 대권을 출마를 확정지었다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유정복 시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행정이나 정책 경험 풍부하고요. 그리고 딱 집어서 흠집을 낼 만한 것도 찾기 어려운 이 국내 정치인 중에서도 몇 안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총리 후보로까지 거론되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이분이 상당한 그 신중한 일처리와 어떤 예리한 상황 파악,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신중한 일처리 바꿔 말하면요 상당히 우유부단하다, 결단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그 정치 상황에서 항상 모호한 어떤 태도 이런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전국적인 확장성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유정복 시장이 지금 2년 넘게 인천시정을 이끌면서 많은 어떤 그 큰 그 성과들을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권에 욕심 부리기보다는 인천시장에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권보다 인천시장이 맞는 옷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장단점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유정복 시장이 어떤 이런 성과들을 가지고 인천시장으로서의 좀 더 그 시민들을 위한 더 행복한 어떤 시정을 펼쳐내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정복 시장 강점 그리고 장점이 많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선의 국회의원, 2번의 장관, 또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안정감은 무엇보다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으로서 무게감도 갖추고 있는 인물입니다. 저는 특히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1억 플러스 아이들이 1,000원 주택이라든지 반값 택배, 인천 아이 바다 패스라든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 최대로 시행하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또 온화한 성품, 또 엄청 성실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능력상으로 너무 훌륭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무색무취한 이런, 왜냐하면 인기를 적극 지지층의 인기를 받기 위해서는 좀 이념적 편향성을 좀 가져야 되고 또 시원하게 이게 질르는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극 지지층이 없다는 점. 유정복 시장이 대권 가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이제 팬덤층 지지율이 높아져야 되는 한계가 있는데 이 점이 유정복 시장이 극복해야 될 가장 큰 한계,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말씀을 일단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요 이후에 단체장들의 관련된 조기 대선과 관련된 것들 이후에 변수들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